네, 오늘도 그래픽 노블 한 권을 들고 왔는데 제목은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회심리학 박사이신 분이 쓰신 글을 다른 분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든 그래픽 노블이고요. 제가 오늘은 거의 앉은 자리에서 그래픽 노블을 3권을 뚝딱 읽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점점 책을 읽다 보니까 제 취향을 스스로 알게 돼서 애초에 내가 안 읽을 것 같은 책은 빌리질 않다 보니까 정말 앉은 자리에서 뚝딱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듬 그대로 한번 책 리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는 제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추측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정확히 진단받는 과정을 아직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신과를 방문했을 때는 그 정신과 의사들은 대체로가 저를 우울이나 조울증으로 진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인 여성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오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마그리트는 27살이에요. 초콜릿과 채식 요리를 사랑하고 작은 개와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선 직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내는 각종 잡음, 소음 같은 것들에 항상 고통을 받아요. 이거 보면서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내는 소음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면서 점차 마그리트가 그 소음에 완전히 질식해버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는 모든 종류의 소음에 완전히 질식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저 이 묘사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자 교육을 약 6개월간 들었는데 오프라인 교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계속 부대껴야 되고 사람들과 한 강의실 안에 있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과 한 공간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그 세팅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거기다가 에어컨은 왜 그렇게 틀어야 되는지. 전 에어컨이랑 히터도 싫어하거든요. 네. 최대한 에어컨도 안 키려고 하고 히터 같은 것도 안 키려고 하고. 그리고 소음을 싫어해요. 지금 보면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책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음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켜놓고 아니면 뭐 그런 뭐죠? 화이트 노이즈? 그런 백색 소음이나 아니면 카페 소음 이런 거 틀어놓고도 책을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 이런 정막 속에서 책을 읽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소음을 진짜 싫어하고 민감한데 다수와 같이 있는 환경에서 솔직히 공부하는 것 자체, 숙제하는 것 자체, 프로젝트 하는 것 자체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크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내는 소음. 이거는 그 귀마개를 껴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를 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괴롭고 힘들고 완전 차단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2번째는 사람들과 인사하는 거.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인 소통을 제대로 하는,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가 저는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원칙이 뭐냐면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가 있었어요. 네. 남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인사를 씹을 순 없으니까 인사를 해주긴 하는데 제가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사람들을 마주칠 때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공격으로 느껴지고 왜냐면 인사를 하면 전 반드시 인사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생각이 될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뭔가 총과 칼로 찌르는 공격 같다고 느껴졌다고 해나? 느껴졌다고 하나? 그래서 사실 학원 다니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인사였습니다. 대화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왜냐면 그 인사는 거칠애잖아요. 근데 저 거칠애를 너무 싫어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저 사람의 안녕이 전혀 안 궁금한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진실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궁금하지도 않은 저의 안부를 기계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전 그게 너무 싫고 고통스럽고 그것에 제가 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학원 다니면서 막 강의 듣고 숙제하고 프로젝트 하는 거 비교도 안 돼요. 저는 숙제를 가장 성실하게 한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내는 소음 듣는 거,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막 서로 잡담 나누다가 말 걸고 그런데 잘 안 받아주면 쟤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냐 비난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음식도 가려서 먹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양파나 마늘파, 생선, 고기, 유제품,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은 전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만의 통제된 식단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런 것들. 그리고 사장도 막 지적을 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랑 못 어울리냐. 잘 어울려야지 막 이렇게 꼬집듯이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남자친구는 있어요. 네, 아마 제 특기로는 외모가 이쁜 것 같아요. 이 작가분. 왜냐면 이렇게 말과 행동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남자친구가 답답한데도 그냥 사귀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옆집 남자도 맨날 추파를 던져요. 근데 마그리트는 그게 추파인지도 몰라요. 네. 막 칭찬을 하고 계속 말을 걸고 막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이 여자분을 만나려고 해요. 네. 근데 그거는 허언증, 사기꾼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여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은 여자를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남자가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마도 여자분이.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 여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여자가 글루텐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을 동거를 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글루텐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고기를 안 먹는 사실조차 잘 기억을 못해요. 그만큼 이 여성에 대한 전혀 이해 없이 제가 보기엔 성적인 것 때문에 아마 만나는 것 같고 이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왜냐면 저는 남자들이랑 인간관계가 유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2년이나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의 뭔가 상응하는 뭔가를 이 여자분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 같은 데를 가도 항상 먼저 빠져나와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다가. 그리고 이것도 되게 공감되는데 밤에 잘 때는 항상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자야 돼요. 동거를 하지만 같은 침대에서 못 잔다는 거예요. 소리, 움직임, 냄새에 너무도 예민해서 누군가와 함께 침대에 누우면 2초에 한 번씩 잠에서 깰 것이다. 밤에 눈을 수면한 대로 가리고 귀를 귀마개로 막고 나서 잠을 청한다. 저는 근데 사실 귀마개에도 걸리적거리고 수면한데도 걸리적거려서 하기가 힘든데 왜냐면 그 촉각이 예민하니까. 근데 또 안 하면 빛이나 소리 때문에 엄청 잘 깨요. 그래서 딜레마죠. 왜냐면 시각, 청각, 촉각이 다 예민해서 시각과 청각을 차단하기 위해 안대를 하거나 귀마개를 하는 게 잘 때 엄청 불편하거든요.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가 뭐 오감이 다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냥 잠깐의 소음만 나도 잠이 바로 깨고 다시 잠이 안 들어요. 엄청 예민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그런 가벼운 대화 같은 걸 잘 못해요. 예를 들어 항상 몰입하는 주제가 있어서 뭔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엄청 깊이 얘기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불편해하는 거죠. 왜냐면 그냥 가볍게 연결되고 싶은데 그냥 쓸데기 없는 얘기나 하고 싶은데 너무 이 얘기가 깊하고 딥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상 도망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알았어, 난 이만 집에 가볼게 이러고 항상 혼자 남겨져요. 공감돼. 마그리트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기에 지쳤다. 겉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써 그들을 따라하기도 지쳤다. 그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막 자꾸 막 너 사람들이랑 나가서 어울려야지, 응?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이렇게 훈계하는 사람들도 항상 주변에 널려 있고,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더 여성스럽게 입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촉각이 워낙 예민하니까 아무 옷이나 또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쇼핑하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 받거든요. 쇼핑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일과에 안심을 한다 하잖아요. 항상 똑같은 결정을 하는 것에 안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행은 항상 새로운 곳을 가야 되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가 안 돌아가요, 잘. 그래서 바보가 돼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10분 이상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자극들, 새로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딘가를 또 가야 되고 뭔가를 새로운 걸 먹어야 되고 자극이 과잉되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뭔가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걸 해놓고 못 알아들으면 너는 왜 정상인 같지 않아? 라고 비난을 해요. 농담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왜냐고?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농담을 하니까 유머 감각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막 이럴 하면서 여자친구를 엄청 괴롭힙니다. 항상 이 여성분은 똑같은 식단을 먹고 저도 좀 그렇게 정해진 똑같은 잠깐만요. 정해진 똑같은 식단을 먹는 거에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이 저에겐 고통이었겠죠? 그리고 그래서 옆집 남자가 또 여느 때처럼 거짓말을 해요. 막 회사에서 저를 뭐 어디로 보내준대요. 외국으로.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저 스페인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군가를 유혹하려고 해도 왜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할까요? 그건 사기꾼인 건데. 그리고 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넘기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해요. 이렇게.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실수를 하고 말아버렸어. 이러면서 엄청 수치스러워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그럽니다. 불안해하고 항상. 그리고 거짓말을 못해요. 누군가가 뭔가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괜찮아요 라고 하는 하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냥 진실을 말해버려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저희 엄마가 좀 그렇거든요. 과하게 솔직해서 남에게 아주 무례하고 상처가 될 만한 말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엄마가 무례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스퍼거였을 수 있겠다 싶은 게 엄마도 사회적인 소통이 항상 힘들고 사람들과 분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나르시시스트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나르시시스트랑 아스퍼거랑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 엄마도 생각해보면 악의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스퍼거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빠도 그래요. 저희 아빠도 항상 저랑 걸어갈 때 길을 걸을 때도 항상 혼자서 먼저 막 가버리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급발진하거나 뭔가 하여튼 뭔가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스퍼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둘 다. 그래서 저도 이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여성 아스퍼거 같은 경우는 마스킹, 즉 일반인 흉내를 엄청 열심히 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고도로 마스킹이 발달한 아스퍼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 언니도 사회적인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타인에게 잘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강하게 느껴져서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는 거 말고 타인의 감정에 깊이 있게 공감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저의 고통에는 언니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아예 이해조차 잘 못해요. 그런 거 보면 언니도 자기의 감정이 극도로 강하게 느껴질 때는 엄청 울기도 하고 막 화도 내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또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걸 보면은
아스퍼거일 수 있겠다. 유전적인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서 그 옆집 남자가 그 추파를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추파인지 몰랐잖아요. 마그리트가. 그래서 성추행을 당하고 막 폭언을 듣습니다. 이거는 범죄죠.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이런 신호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뭔가 소위 모자라 보이는 여자들이 성적인 착취를 많이 당해요. 그걸 항상 경계해야 되고 어쨌든 남자친구는 그래서 자기랑 자꾸 파티를 가자고 하고 하는데 여자분의 성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왜 더 정상인 같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여자분이 둘이 같이 파티를 향하던 길에 도저히 나는 파티를 못 가겠다 이러면서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왜 너는 이렇게 정상인 같이 굴지 못하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알고 싶어 하게 돼요. 검색을 하게 돼요. 마그리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사는 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이런 걸 읽으면서 내가 아스퍼거일 수 있겠다. 잡힐 수 있겠다. 이런 힌트를 얻게 돼요. 근데 의사를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왜 아무도 나를 자폐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여자들이 마스킹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억지 사회화를 많이 해가지고 아스퍼거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스퍼거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심리상담가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로 자가진단하지 마세요. 환자분은 자폐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폐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토론방에도 가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어디더라? 정신과를 일단 찾아가서 다른 정신과에서 또 찾아가는데 옛날이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지켜봤어요. 제가 너무 순진하다면서 저를 놀림감으로 삼았어요. 전 대인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몰랐어요. 흉내를 내려고 애썼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죠. 저도 이렇잖아요. 저도 평생 저 자신을 괴롭혔던 게 저는 예뻐지고 싶었고 즉 존중받는 여성이고 싶었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갖고 싶었고 행복한 연인을 갖고 싶었고 행복한 친구 관계를 갖고 싶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4가지 다 실패했는데 이 4가지에 대한 엄청난 집착과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제 인생의 전부를 차지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는 앞선 3가지는 상당히 많이 포기했는데 이 마지막 행복한 친구 관계에 대한 포기가 잘 안 돼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럿이 이야기할 때는 힘들어요. 대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늘 규칙대로 행동해요. 돌발 상황은 끔찍해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강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고요. 늘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요. 모든 감정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 슬플 때도 극도로 슬퍼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리상담을 항상 받다 보면은 그들은 제가 아스퍼거인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감정을 엄청 강하게 느끼거든요. 아주 작은 불편함도 아주 크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매 순간 매분 매 초가 고통이었죠. 의사들도 여성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성은 고통을 감추는 능력이 뛰어나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폐 정보센터에 이제 그쪽으로 서류가 옮겨지게 되는데 자폐정보센터에 가서 지능검사도 받고 정신운동검사도 받고 에이도스 검사도 받고 뭐 특수교육 전문가 면담도 받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아스퍼거 자폐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남자친구는 떨떠름해하죠. 왜냐면 남자친구는 항상 너는 왜 정상인답지 못해? 라고 여자친구를 비난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공식적으로 비정상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반가워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모임, 집단 상담 모임도 가서 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걸 보면 참 서양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항상 방문하던 가정의학과, 그러니까 일반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내과라고 또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벌써 8년 동안 다니고 있는 내과, 즉 가정의학과 의사는 이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오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바꿔야겠다, 의사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치과 의사도 아스퍼거라고요? 아스파라거스? 채소 아니에요? 뭐 이러고, 친구들도 자폐증이라고? 말도 안 돼. 너는 왜 맨날 없는 문제를 만들어? 막 이러고, 야 그러면 너가 천재라는 거야? 이러면서 원주율의 소수점 이하 한번 읊어봐 막 이래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아스퍼거가 천재라는 그 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그리고 막 이러한 비난들도 받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야 끔찍한 일이다 얘야 막 이러고, 넌 자폐가 아니야. 자폐증 환자는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로 벽을 들이받잖아. 너는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정상인 것 같은데 잘 알아봐, 치료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핑계라고 생각해요. 아스퍼거? 핑계 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여자친구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저는 이런 집에다가 걸어놓은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존재는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에 오르는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믿으며 평생 살아갈 것이다. 이게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그 4가지 기준을 따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자이지 못할까? 왜 나는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나는 좋은 연인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나는 좋은 친구들을 갖지 못했을까? 이런 4가지 기준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니까 전 너무 열등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를 다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저도 되게 잘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제가 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저를 엄청나게 혹사시키고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집단 상담에서도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전 우울증이 심해서 자폐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남들처럼 살려고 저 자신을 너무 혹사해서 탈진 상태였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우울, 조울 이렇게 진단 받아서 약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마일드한 우울증이 있다면 약을 먹었던 기간에는 엄청난 조울이 생겼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엄청 극심한 조증과 극심한 우울증 이런 것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조울증이 오히려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뭔가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보이는 아스퍼거 증후군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됩니다. 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 이러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해를 안 해줘요. 핑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요. 뭔가 블로그나 유튜브도 운영을 하게 되고, 나는 사회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공부해야지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대학원을 선택할 때 저는 사회심리학을 사실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사회심리학으로 저명한 교수님이 딱히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마 그쪽을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심리학,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이유는 어찌 보면 제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어서 사회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사회심리학 공부보다는 그냥 저는 예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저의 흥미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의 흥미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해주고는 있는데, 노력을 해보고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책을, 그래픽 노블 같은 걸 읽고 있는 걸 보면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완전 애기같이 오네? 완전 애기가 다 됐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본 누군가가. 근데 그래픽 노블을 읽는다고 애기가 된 게 아니고 활자가 있는 책을 읽는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활자가 있는 책을 읽었을 땐 더 어른이었나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뭔가 제가 그래픽 노블을 읽는다고 해서 아주 애기가 다 됐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멍청하고 무식하고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도 되게 잘 되게 되고 외출할 때마다 귀마개와 방음 헤드셋을 꼭 하고 나간다. 저도 외출할 때마다 항상 귀마개를 챙기고 나가서 저는 뭐 이렇게 오토바이 소음이나 서울은 사실 오토바이 소음이 진짜 심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래서 귀마개를 끼면은 사실 자동차 경적 소리나 뭐 각종 소음이나 오토바이 소리 같은 것들도 저 소음이 난다는 건 인지를 하지만 그게 엄청 충격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귀마개가 없을 땐 그 모든 자극들이 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무엇보다 뭔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거 좀 좋아 보였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을 익혔다. 작은 숟가락 이론에 도움을 받았다.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숟가락의 수가 한정돼 있다. 그래서 뭔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숟가락을 쓴다. 슈퍼마켓에서 장 볼 때 두 숟가락을 쓴다. 그래서 저도 되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소모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특히 쇼핑 같은 것도 저는 엄청 소모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막 심하면 6개월에서 1년도 미루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잘 살아가게 되었다. 30살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땐 27살이었잖아요. 3년이 지난 거죠. 그녀는 동물들과 핵살이 화창한 낮, 초콜릿과 채식 요리,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개와 고양이들의 소리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림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저도 항상 제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은 자연 속에서 항상 이렇게 누워있는 그림을 제가 많이 그렸거든요. 워낙에 이제 자극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서울이 그래서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저도 판단당하거나 공격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답진 않았어요. 그냥 저도 해봤던 거죠.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판단당하고 공격당하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저도 세상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을 마음대로 판단,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를 정말 많이 했네요. 이 채널에 올라간 영상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 전에 운영하던 채널은 제 기억으로 영상이 한 400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만 그 정도고 제가 따로 리액션 영상도 정말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가 당해왔던 비난이나 무시, 존중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느낌, 평가당하는, 난도질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세상에 그래도 조금은 돌려주지 않았나. 사실은 그만하고 싶어요. 네. 귀찮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그래서 제가 사는 공간을 돌보고 청소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산책하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전에는 제가 당했던 폭력을 돌려주는 데 힘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매분매초 폭력을 당한다고 느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존중받고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낀 순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폭력당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았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돌려주는 게 저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했던 이 무시받는 느낌, 제가 당했던 이 폭력당하는, 평가받고 비난당하는 느낌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무시당하고 나로 인해 불쾌하고 나로 인해 공격당하는 느낌을 느끼기를 원했어요. 제가 느꼈던 느낌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충분히 한 것 같고 제가 그걸 한창 하던 시기에 뭔가 저런 이 생활 소음 있죠. 냉장고 소음 이런 것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당했던 평가를 돌려주는 과정을 하던 시기에 한번 인스타에서 릴스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댓글을 달면서 서로 싸우고 뭐 저를 공격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쇼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가 닫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딱 바이럴 타고 저는 바로 인스타 채널을 닫고 그 이후로는 쇼츠를 거의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런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좋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도 그걸 딱히 쇼츠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영상을 지금 33분 4초까지 본 당신만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 참을성이 있는 사람만 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전에는 채널 운영할 때 훨씬 더 썸네일도 뭔가 자극적으로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도 해봤지만은 그럴수록 그런 식의 얄팍한 사람들만 끌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영상을 참을성을 갖고 집중력을 갖고 이렇게 긴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심리학을 오래 공부했다 보니까 대충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추측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졌다는 거를. 근데 이제 뭔가 확신을 하진 못했죠. 아직 진단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하지만 근데 뭐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자기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으면 되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세상에 복수하고 내가 당했던 폭력을 돌려주는 일은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 대신 뭔가 저를 더 돌보고 치유하고 창작하는 힐링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